대서양에서 실종된 타이타닉호 관광용 심해 잠수정 탑승자 5명 전원이 안타깝게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색 당국이 잠수정 잔해를 발견하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건데요. 관련해서 글로컬 뉴스부 김지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해저 4,000m에 가라앉아 있는 비운의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둘러보기 위해 나섰던 타이탄이 실종된 것은 현지 시간 19일의 일입니다. 오늘이 벌써 닷새째인 셈인데요. 잠시 잠수정은 물속에 들어간 지 약 1시간 45분 만에 교신이 끊겼고 이후에 수색 작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미국 해안경비대는 탑승객 5명이 모두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 뱃머리에서 약 48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잔해를 발견한 건데요. 가족들에게도 사망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잠수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언제 폭발이 일어났는지 등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려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해군이 잠수정이 출항한 지 몇 시간 만에 폭발음을 감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실종자와 잠수정을 찾는 작업은 계속 되겠지만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당국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이 선체 무게가 9톤에 이르는 만큼 이걸 인양하는 작업도 사실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엊그제 보도가 됐던 거를 돌이켜 보면은 생존 신호가 들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출항하고 몇 시간 만에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생존 신호가 진짜였다면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다 이렇게 사실은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상 초계기와 음파 탐지기가 쾅쾅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와 같은 수중 소음을 탐지를 해서 이 수색에 잠시 활기를 띠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소리가 정말 잠수정에서 온 건지는 불확실한데요. 왜냐하면 해양 동물도 인간이 내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내는 소리였다면 이보다는 좀 더 분명하고 규칙적인 소리여야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수색 현장에는 다른 많은 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소음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잠수정과는 크게 무관한 그런 소음이었을 공산이 큽니다. 근데 미 해군의 판단대로 이 골든타임이 그런데 이미 많이 지나버린 후였어요. 그래서 이 생존자 구조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 잠수정이 출발할 당시에는 한 나흘치, 그러니까 96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산소가 실려 있었는데 이 탑승객들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간으로 어제 8시 20분쯤 이 산소가 모두 고갈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잠수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으로서 폭발 사고라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사고 뭐라고 원인이 좀 추정되고 있는지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 사고의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동력에 이상이 생겼거나 화재가 있었거나 침몰이 있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실종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바닷속 무언가에 걸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가능성이 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타닉호의 선미를 보면 무슨 고물 하치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굉장히 발목을 잡을 만한 물체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선에서 떨어져 나온 그물이라든지 이런 각종 폐기물들이 도처에 있다 보니 좀 이런 것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분석인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밝혀내는 데까지는 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이 실종된 잠수정에 5명이 타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탑승객의 면면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사업가이자 탐험가인 영국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이라는 인물이 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파키스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에서
그 부유한 가문 출신인 그 재벌 부자도 있었고 네. 그리고 미스터 타이타닉이라고 불리는 이 전문가도 잠수정에 타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 잠수정 운영사의 최고 경영자 스톡턴 러시라는 인물인데 네. 이분도 이번 여행에 동참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 111년 전 침몰했던 타이타닉호 희생자의 후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를 잇는 비극이라는 또 그런 네.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 영화 타이타닉호를 보시면 이 노부부가 침대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최후를 맞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네네.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울컥했었는데 맞아요. 예. 이 부부의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네. 스트라우스 부부라는 분들인데 네네. 그분들의 고손녀라고 그렇군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부는 당시에 1등석에 탑승을 했지만 다른 분들에게 구명보트를 양보하고 한날 한시에 눈을 감은 이런 감동적인 사연으로도 유명합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심해 사실 타이타닉호가 111년 전 뭐 거의 그 정도에 이제 떨어졌었고 그 심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잠수정을 타고 가서 거기를 그냥 맞습니다. 보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걸 맞습니다. 보고 오는데 그 밑에까지 들어가려면 되게 깊고 적은 인원들만 가게 되면 그만큼 비용도 상당히 비싸다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얼마 정도 든다 그러나요? 네, 1인당 비용이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관광 상품입니다. 예. 총 8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한번 잠수하면 한 8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잠수정에는 세탁기 문에 달린 것 같은 창문 같은 선창이 하나 있고 여기를 통해서 타이타닉 전체를 구경할 수 있는데 이 앞에서 20분 정도 기념사진을 찍는 그런 시간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예. 이 기꺼이 거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상당한 수준의 위험 또한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부자들이 타깃인데요. 이렇게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심해가 우주 못지않게 이 자산가들의 굉장히 선호하는 여행지라고 합니다. 네. 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CEO인 러시는 지난 2019년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난파선을 보러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잠수정을 만들고 관광 상품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CEO 러쉬도 이번에 이제 그 잠수정에 탑승하고 있었던 네, 5명 중에 한 명인 맞습니다.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잠수정은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결말이 지어졌는데 사실은 이 사고가 나기 전부터 어떤 좀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싼 요구를 네네.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에는 너무 소홀했다 이런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테스트를 하지 않고 심해로 내려보는 게 너무 위험천만하다 이런 지적이 회사 안팎에서 나왔는데 네. 무시가 됐죠. 그리고 심지어 업계 전문가들은 이 CEO에게 경고하는 편지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내부에서 좀 쓴소리를 한 직원도 있었는데 결국 해고되고 말았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들이 말한 게 다 공통적으로 그렇죠.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위험하다. 경고였던 거죠. 너무 위험하고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격이 그 안전 문제도 안전 문제인데 네. 4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게임용 조이스틱을 통해서 이게 조종이 됐어요. 그런데 가격도 문제지만 예.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 무선 연결이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 예, 있겠군요. 그런 우려와 비판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비싼 것을 운용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실제로 업계에서 그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언에 편지 보내서 웬만하면 이거 좀 점검 좀 받아보라 이런 이야기를 네네, 했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예. 좀 무시됐다라고 네.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잠수정 운영사가 승객들이 이렇게 탈 때 한 명 한 명한테 좀 이런 거 면책합니다라는 네네. 서약도 받았었다고요. 어떤 네.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탑승객들은 사실 이번 위험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잠수정에 오르기 전에 이 사망 시에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안전 포기 각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서류의 첫 장에만 사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 잠수정은 시제품으로서 어떤 공인기관으로부터 승인받거나 검사를 통과하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과거 이 잠수정을 탔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경험담을 공유를 했는데
그때도 크고 작은 고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 뭐 자살 미션도 아니고 그쵸.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소식을 듣고 이런 관광 상품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참 놀랐어요.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억만장자 정말 뭐 3억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여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것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반적이진 않죠. 예. 근데 제가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해미시 하댕이라는 인물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인 마리아나 해구에도 발도장을 찍었고 그 블루 오리진의 민간 로켓을 타고 우주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 비용도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뭐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이 들어가지만 예. 요즘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나요? 네, 그 관련 기술 개발 자금이 필요한 연구자들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부유층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전형적인 휴가지는 식상하다, 좀 더 스릴 있고 또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이런 장소를 찾아 나서는 이분들을 보는 눈길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뭐 심해 탐사 보고 활화산 근접 구경하고 백상아리랑 수영하고 네. 이런 등등 비용도 높고 위험도 높은 상품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도 앞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주목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